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기출문제 중 소방관계법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1번 문제부터 60번 문제까지 소방관계법규 위주로 쭉 정리해 볼 건데요. 하나하나 학습 카드로 먼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카드로 한 번 더 복습하는 순서로 진행할게요. 그럼 바로 4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형식 승인 안 받은 소방용품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제예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사람한테 어떤 벌칙이 붙는지 물어보고 있죠. 보기를 보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정답은 1번이에요. 형식 승인 자체를 안 받았다는 건 소방용품 안전성 검증을 아예 건너뛴 거라 소방시설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 구간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이제 키워드 카드 볼게요. 1위는 형식 승인. 이게 없으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핵심 키워드고요. 2위는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 사용 이 세 가지 행위가 다 처벌 대상이라는 거. 3위는 3년 3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예요. 외우실 때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형식 승인 없이 팔았다? 그건 3 곱하기 1000세트다. 3년 3천만 원은 항상 짝꿍처럼 붙어 다닌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 기준 중에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지하구. 지하가 중터널로서 길이 700m 이상인 것.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렇게 4개 보기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지하가 터널의 실제 기준은 700m가 아니라 1000m 이상이거든요. 나머지 지하구, 교정시설, 복합건축물 기준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키워드 카드에서는요. 1위가 터널 길이 1000m 이상, 긴 터널일수록 대피가 어려워서 정해둔 기준이라는 거고요. 이 위는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 구분, 3위는 연면적 기준 숫자들이에요. 암기 팁은 이거예요. 터널은 무조건 1000m, 짧게 700m라고 하면 땡! 이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기준 중에서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안반 탱크, 탱크 안전 성능 검사, 100만 리터 이상 액체 위험물 탱크,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저장 용량 30만 리터 이상, 5개 탱크 저장소 완공 검사, 운반 용기 검사 이렇게 4개가 나오죠. 정답은 3번이에요. 완공 검사 위탁 기준은 30만 리터가 아니라 50만 리터 이상이 맞거든요. 나머지 셋은 다 실제 위탁 업무 기준이랑 일치해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면요. 1위가 완공검사 위탁 기준 50만 리터 이상, 2위가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위탁 기준 100만 리터 이상, 3위가 안반 탱크예요. 안반 탱크는 용량 기준 없이 무조건 위탁 대상에 들어가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외우실 땐 이렇게요. 완공검사는 50만 리터, 30만이라고 하면 땡, 완공검사는 무조건 50만 리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걸 고르는 문제예요. 카펫, 전시용 합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 이렇게 4개 보기죠. 정답은 4번이에요. 벽지류는 원칙적으로 방염 대상 물품이 맞는데요. 딱 하나, 두께 2mm 미만인 종이 벽지만 법령에서 예외로 빼줘요. 그래서 이게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에 해당해요. 키워드로는요. 1위가 방염 대상 물품 목록 자체, 2위가 종이 벽지 두께 2mm 미만 예외, 3위가 커튼류 합판 카펫이에요. 암기법은요. 종이 벽지는 얇으면 2mm 미만 열외, 종이는 얇으면 빠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끝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짧고 간단한 문제예요.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걸 고르는 건데 진화신호, 발화신호, 경계신호, 해제신호 이렇게 나와요. 정답은 1번 진화신호예요. 소방신호는 딱 4가지,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뿐이거든요. 진화신호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예요. 키워드 카드에서는 소방신호 4가지 종류, 진화신호라는 함정 용어, 그리고 발화신호랑 해제신호가 화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짝꿍이라는 걸 짚어드려요. 암기는 이렇게요. 소방신호는 경, 발, 해, 훈 딱 4뿐, 진화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불 끄는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방용수 시설인 저수조의 설치 기준 중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예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일 것, 흡수 부분 수심이 0.5m 이상일 것, 흡수관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하일 것, 저수조 물 공급 방법은 상수도 연결 자동급수 구조일 것,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정답은 3번이에요. 투입구 기준은 60cm 이하가 아니라 60cm 이상이 맞아요. 물통 뚜껑이 너무 작으면 흡수관이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크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에서는 흡수관 투입구 60cm 이상, 낙차 4.5m 이하, 그리고 이상과 이하가 슬쩍 뒤집히는 함정 이 3가지를 짚어드려요. 외우실 땐 이렇게요.
투입구는 크게 60cm 이상, 이하라고 하면 땡! 네, 다음 문제입니다. 7번째는 위험물 제조소에 환기 설비를 설치할 때 급기구가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있어야 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100, 150, 600, 800 이렇게 4개의 숫자가 나오죠. 정답은 이번 150이에요.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하거든요. 키워드로는요. 1위가 급기구 개수 기준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2위가 급기구 크기 기준 800제곱센티미터 이상, 3위가 환기 설비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800은 개수 기준이 아니라 크기 기준이라는 걸 꼭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해요. 150은 개수, 800은 크기 이렇게 따로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8번째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대상 지역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예요. 소방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이렇게 4개죠. 정답은 2번이에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대상 목록에는 목조 건물, 노후 불량 건축물, 공장 창고, 소방시설 없는 지역 등은 있지만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조건은 아예 없거든요. 키워드로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대상 목록, 노후 불량 건축물과 목조 건물 밀집 지역, 그리고 목록에 없는 고층 건축물이라는 함정 이 3가지를 짚어드려요. 높은 건물은 왠지 위험해 보이지만 지정 기준에는 고층이라는 조건 자체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9번째는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걸 찾는 문제예요.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신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신설, 스프링클러 설비 증설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신설은 원래 착공신고 대상이 맞는데요.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면서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착공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키워드로는 정보통신 공사업자, 시공 예외, 착공신고 대상 설비 목록, 그리고 신설과 증설의 구분 이 3가지를 짚어드려요. 다른 업종이 대신한 공사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10번째는 짧은 문제예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 건데요. 시도지사, 소방청장,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렇게 4개 보기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착공신고서는 공사 현장을 직접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제출해야 해요. 키워드로는 현장 관할청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록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전국을 총괄하는 소방청장 이 3기관의 역할 차이를 짚어드려요. 착공신고는 우리 동네 담당한테 바로 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1번째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중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예요. 주차장 사용층 중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승강기 등 기계장치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시설,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기계식 주차시설 기준은 자동차 10대가 아니라 20대 이상이 맞거든요. 나머지 셋은 다 실제 기준이랑 일치해요. 키워드로는요. 1위가 기계식 주차시설 20대 이상, 2위가 일반 주차장 무창층 면적 기준, 3위가 용도별 연면적 예외 기준이에요. 암기 팁은 이거예요. 기계식 주차장은 20대는 돼야 동의감, 10대라 하면 땡! 다음 문제입니다. 이 12번째는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 기준 중 틀린 걸 찾는 문제예요.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층수 11층 이상, 가연성 가스탱크 저장 용량 1000톤 이상, 호스릴 방식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시설 이렇게 4개죠. 정답은 4번이에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현장 확인 대상이 맞는데요. 호스릴 방식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거든요. 키워드로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중 호스를 제외,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층수 11층 이상 기준, 가연성 가스탱크 1000톤 이상 기준을 짚어드려요. 손으로 끌어서 쓰는 호스릴서는 현장 확인 패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13번째는 화재안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걸 찾는 문제예요. 화재 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등 다른 법률 규정,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는 없으나 정기 점검이 필요한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이 있거나 의심될 때 하는 조사라서 화재 발생 우려가 없다는 건 애초에 조사를 실시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적 자체와 거리가 멀어요. 키워드로는 화재 위험 의심 상황이라는 조사 목적, 자체 점검 불성실 불완전 사유, 국가적 행사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사유를 짚어드려요. 위험이 있어야 조사한다, 위험 없다고 하면 거리 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4번째는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가 아닌 걸 고르는 문제예요. 소방용 저수조, 소방관소용 청사의 건축, 소방정, 소방 전용 통신 설비 이렇게 4개죠. 정답은 1번이에요. 국고보조 대상 사업은 소방활동장비 설비 구입이랑 소방관소용 청사 건축 딱 이 2갈래뿐인데요. 저수조는 소방용수시설로 분류돼서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돼요. 키워드로는 국고보조 대상 사업 2갈래, 소방용수 시설인 저수조, 소방정과 소방 전용 통신 설비 같은 장비류를 짚어드려요. 국고보조는 장비랑 건물만, 저수조는 물탱크일 뿐 장비가 아니라서 열외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5번째도 짧은 문제예요.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이 변경됐을 때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협회에 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묻는 건데요. 7일, 10일, 14일, 30일 이렇게 4개예요. 네, 정답은 4번 30일이에요.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해요. 키워드로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라는 기한, 협회라는 제출처, 그리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라는 형식을 짚어드려요. 등록사항 변경은 한 달의 여유, 30일 안에만 내면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6번째는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 설명 중 틀린 걸 찾는 문제예요.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항해 중인 모든 선박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는 설명, 관계지역에 대한 설명, 소방본부장에 대한 설명, 소방대장에 대한 설명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는 선박은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이 아니라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하거든요. 오히려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돼요. 키워드로는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는 소방대상물 정의, 관계지역 개념, 소방본부장과 소방대장의 역할 차이를 짚어드려요. 배는 메어 있어야 소방대상물, 항해 중인 배는 관할 아니라고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7번째는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 중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예요. 경계구역 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한변, 길이 50m 이하 기준, 경계구역이 2개 층 이상 걸치지 않도록 하는 원칙, 출입구에서 전체를 볼 수 있으면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기준, 계단 경사로 승강로에 열감지기 설치 시 3개 층에 걸쳐 경계구역 설정 가능하다는 설명,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계단이나 승강로에서 층 제한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열감지기가 아니라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키워드로는 연기감지기와 층 예외 관계, 경계구역 면적 600제곱미터 한변 50m 기준, 출입구에서 전체가 보이면 1000제곱미터까지 완화되는 기준을 짚어드려요. 계단 승강로는 연기감지기라야 층 넘나들기. 오케이, 열감지기면 땡!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8번째는 특정 소방대상물 자체 점검 기술 자격자 범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가 누구인지 묻는 문제예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전기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렇게 4개죠. 정답은 2번이에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해요. 키워드로는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라는 최상위 자격,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야 한다는 조건, 기사 산업기사급은 여기 해당 안 된다는 점을 짚어드려요. 자체점검 전문가는 관리사 기술사 콤보, 기사급은 아직 자격 미달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9번째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기술 인력을 변경할 때 시 도지사한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틀린 걸 찾는 문제예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수첩, 변경된 기술 인력의 기술 자격증, 소방기술 인력 대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기술 인력 변경 신고 서류는 등록수첩, 자격증, 기술 인력 대장 이 3가지가 맞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키워드로는 등록수첩과 자격증과 기술인력대장이라는 필수 3종 서류,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가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짚어드려요. 기술인력 변경은 등록수첩, 자격증, 인력대장 3총사, 사업자 등록증은 여기 낄 자리 없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20번째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을 찾는 문제예요. 의사, 간호사 등 구조, 구급 업무 종사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 종사자, 소방활동구역 안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자원봉사로 소방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4개죠. 정답은 4번이에요. 소방활동구역 출입은 업무상 필요한 사람한테만 허용되는데요. 단순히 참여하고 싶어하는 자원봉사 희망자는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아서 출입이 제한돼요. 키워드로는 업무상 필요한 사람이라는 출입 원칙, 소방 대상물 관계인,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단순 희망자를 짚어드려요. 출입은 업무상 필요해야 오케이, 그냥 돕고 싶어서는 아직 출입증 없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는 억지로 하시지 말고 이해를 바탕으로 즐겁게 연관 지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암기 비법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